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예,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네, 파장이 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논란의 중심에 예. 있는 인물 노만석 검찰총장 예. 대행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비롯해서 예. 대체 왜 그랬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작 본인은 현재 오늘은 휴가를 내고 연차를 연차냈다 내고 그러죠? 네, 예. 연차를 내고 뭐 거취를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일부 보도에서는 또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고는 예. 있어서요. 예. 일단은 노만석 그 대행의 어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오늘 일단 있었던 얘기들을 조금만 좀 정리를 먼저 예.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지금 이제 연차를 노만석 권한대행이 낸 상태인데 예. 현재로서는 그 일선 검사장과 또 지청장들, 뭐 대검 부장들 현재 다 사퇴를 요구를 네. 하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대검 참모들에게 이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 그리고 네. 그 사이에 정리하겠다라는 뜻을 미리 좀 밝혀놓은 탓에 네. 일단은 그 현재 사임의 어떤 가능성이 무게는 실리고 네.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만약에 이제 노 대행이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 2012년 대검 중수부 폐지를 놓고 촉발됐던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예. 13년 만에 검찰 내부의 요구에 의해서 검찰 수장이 물러나는 예. 일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네. 이런 얘기도 좀 했더라고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했다라는 언급도 나왔고요. 예. 또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전했을 뿐이다라고는 예.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그 노 대행이 네. 이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이 선택지들이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예.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이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여권에서는요 신중하라 정도였다는 네. 얘기고 검찰총장 대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차 돌아와서 네.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사실은 대중적인 관심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예. 이 노대행의 어떤 언급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 결정을 한 검찰총장이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걸 밝혀야겠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시간대에 대해서도 예. 몇 날 몇 시 몇 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예. 형태로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곤 있는데 예. 그 시간대들도 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좀 그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몇 날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어떤 네. 행동을 했고 누구와 연락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독성 보도들이 계속해서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권에서는요. 이런 네. 검찰의 어떤 항명 같은 이런 분위기를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특히 좀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구도인 겁니다. 항소 포기 자체가 네. 실익이 정권에게 딱히 없다라는 지점이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특히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그 5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항소잖아요. 예. 그리고 이 항소를 사실상 정권이 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뭐 항소를 못하게 한다거나 막아야만 할 절실한 이유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이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사안이 번졌느냐에 대해서 예. 지금 여권에서는 이게 어떤 검찰이 지금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예. 생각이 든다. 예. 이런 반응이 담긴 보도도 예.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대검에서도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 대검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상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내면 되는 것 예,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반응이고 지금 이러한 형태의 검찰 반발이 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쨌든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게 검찰 개혁 작업에 좀 제동을 걸기 위해서 예. 이번 논란을 좀 자초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조금씩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정의에 관련된 사안이고 네. 검찰권에 관련된 사안이면 법무부 의견이 어땠건 기소하면 되는 걸 기소를 네. 안 해놓고 지금 굉장히 어떤 핍박받는 듯한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게 지금 여권의 의심이죠. 그러니까. 네, 여권에선 일단 그런 의심들도 나오고 예. 있고요. 뭐 조금 그 상황에서 비슷한 말을 했던 인물도 예. 있는데요. 가령 뭐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급도 좀 하긴 예. 했습니다.
누구든 그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예. 서명을 하면 됐을 일이다. 그러니까 직을 걸고 예. 이건 항소해야 됩니다. 도장 쾅 이러면은 됐을 예. 일이라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한마디로 그 긴박했던 그 하루 예. 동안에 허락을 해달라. 예. 그런데 또 대검에서 또 굳이 그렇다면은 뭐 대검 책임이지만 예. 우리가 뭐 그 한마디로 그 명령을 거부하는 형태로 진행되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문정 검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어제 썼어요.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네.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을 예. 해서 제출했으면 됐을 예. 문제다. 이게 실무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예. 이 언급이 예. 사실은 이문정 검사 본인이 예. 사실은 옛날에 했던 징계 취소 소송을 한번 예.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령 불복종으로 이제 이 당시에 징계를 이제 예. 4개월 정도 받았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까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실제로는 징계 무효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누구든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 이게 항소를 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이제 네. 떠나서 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됐다. 그리고 법무부 입장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거를 꼭 항소를 포기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할 일도 없이 네. 그냥 항소했으면 될 일을 약간 주춤주춤하면서 일부러 항소 안 해놓고 이런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만 예.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다만 그 형식과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메시지가 왔느냐라는 예. 부분에서 지금 그 노 대행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옵션을 줬지만 그 옵션들이 사실상 다른 거죠, 항소폭이었다. 얘기가 법무부랑, 다른 거죠. 총장 얘기랑 좀 다른, 총장 네. 대행이랑 좀 다르군요. 그런 예. 디테일들은 조금씩 다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과 느닷없이 한동훈 네. 이 두 분의 어떤 공방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런 예. 겁니다. 이 검찰은 이번 그 재판 과정에서 예. 환수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놨고 실제로 예. 그걸 청구한 게 이제 7,886억 원 정도 예. 되고요. 그거를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 추징할 길이 막혔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비대위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설전을 예. 오늘 좀 벌였습니다. 특히나 뭐 법무부 장관 예. 경험이 있는 터라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법률적인 부분으로 포인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국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7,800억 원을 추징할 길이 막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이 주장을 예. 하고 계시고요. 예. 어제 저희 방송에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성남시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다라고 예. 공표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좀 거친 예. 언행을 통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라는 예. 식으로 지금 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판결문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서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에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어쨌든 판결문 안에 있는 예. 내용이다 보니 예. 그 부분을 지금 조국 전 위원장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이 7,800억 원 부분이 이 민사 소송이 아니라 어쨌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추징금 부분이지 않습니까? 항소 포기를 하면 확실하게 이게 이만큼을 다시 받아내겠다라는 결론으로 나오진 못합니다. 예. 이게 이제 현재 그 몰수 추징해서 보전해 있는 것도 2,070억 정도 예. 되는데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다 보니까 예. 형사소송법상 실제로는 지금 1심에서 나왔던 만큼밖에 추징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예. 그럼 이 추징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이제 민사 소송 집행되는 금액들은 예. 좀 다르지 않느냐. 성격은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 형사 재판에서 어느 정도 나온 선상에서 보통 민사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리밋을 낮춘 건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예. 형태로 법률적으로도 상당한 이 공방들이 펼쳐지고 있는 예. 상황에서 이 대표적인 두 명의 정치인들이 이 공방을 벌인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요.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의 자살이다 뭐 이런 표현하니까 검찰을 자살로 몰고 간 게 바로 한동훈 당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비판의 강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네. 예.
향후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굉장히 어떤 호재를 잡은 걸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다만 최근에 이제 예. 그 관련해서 이 재판과 관련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발언이 상당히 이제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본인의 현재 입지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포석이든 이런 것들까지 조금 깔린 발언들이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각종 내란 재판에서요. 건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건진 관련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매번 마침 이 화요일마다 하필이면 이 재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이제 전해드리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우선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 나왔던 한 증언이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라는 증언을 하는 증인이 나왔던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오늘 증인으로 나왔던 인물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사업가 김아무개 씨인데요. 김 씨는 이제 9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좀 구속이 됐거든요. 전성배 씨를 2019년에 이 김 씨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 전후로 해서 이 각종 임명 등을 지금 부탁을 했다, 청탁을 했다라는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청탁 받았던 내용들이 뭐 실제 기용되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이 증인으로 나온 이 김아무개 씨가 전성배 씨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바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접근을 했는지를 이제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판단 근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대통령과 가깝구나라고 본인이 인지하게 됐던 경위들을 오늘 증언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설명을 좀 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이끌어줬다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또 달래줬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전성배 씨가 이제 사담을 나눌 때 본인이 들어보면은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은 이제 전성배 씨겠죠. 이 사람은 지금 윤석열 부부가 버리지 않는 한 영향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증언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인식이 생기게끔 행동했고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실제 불법적인 브로커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방치됐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 있는 발언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씨는 최상목 특검 출석했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러니까 뭘 나가고 뭘 안 나오고 기준이 뭔지 잘 상당히 모르겠어요. 복잡하죠. 특검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최상병 특검에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특검과는 달리 상당히 답변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질문지만 한 100페이지 정도가 넘었다고 해요. 지금 오늘 출석한 이제 최상병 특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건데 이 최상병 특검에서는 특히나 이 중요한 부분이 두 갈래겠죠. 실제 그날의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외압은 대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수사 외압 부분에서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아무래도 VIP 경로설의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이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여러 가지 질문이 지금 그동안 특검에서 준비해왔던 것인데 그 질문지만 100페이지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답변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그 특검에서는 또 외압 의혹 연루로 인해서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됐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국외 도피시키는 그 호주 대사로 임명을 강행했던 혐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내란 특검 쪽과 내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신감을 좀 피력하면서 대답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석열 씨 소환 조사 통보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이 이 24일에 김건희 씨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조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불러서 조사할 내용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명태균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의혹. 네. 이 부분은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될 네. 것이고요. 또 여론조사 무수수 의혹 등이 있는데 이 매관 매직 의혹 부분에서는 특히 김건희 씨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되려면 공직자인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 부분에 예. 대한 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동안 이제 특검팀 특히나 이제 김건희 특검팀 출석 요구에 좀 불응해 왔죠. 8월에 체포영장 집행을 2차례 시도했지만 본인이 예. 좀 버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과연 어떤 발언을 할 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예. 있는데 한편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그 윤석열 부부의 이 저도 여름 휴가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의혹, 예. 이 기억하실 수 있는데 2023년 8월에 예. 여름 휴가를 이제 저도로 갔습니다. 여기서 해군 함정 선상에서 파티를 벌여서 군 자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뭐 군함으로 있고. 회 나르고 뭐 이런 거였죠. 그때 이제 경호처 직원도 다수 동원이 됐는데 이 당시 이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불러서 이제 소환 조사했다라고 지금 특검이 밝혔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좀 있는데요.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다시 청구했죠.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다시 한번 신병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는데 지난번에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특검에서는 그 이후에 기각 이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가 좀 더 있고 이걸 통해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었고 실제로 의미 있는 자료도 상당수 확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에서도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여기서는 사실 특검에서 주장하는 어떤 범죄 혐의 증명 부분이 힘이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구속영장이 실제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번 주 좀 후반쯤에나 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주 후반 돼야 결론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아직 한 사나흘 목금 정도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그 결과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은 언제쯤 끝나나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네, 지금 재판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제일 핵심은 이제 내란 수괴 혐의. 지기현 재판장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문제인데요.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연말까지 마치겠다라고 했었는데 1월 초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좀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 이제 공판 횟수도 그동안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횟수를 최대한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재판이 이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각종 발언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발언들도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이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수습이? 네, 오늘 우리가 지금 보통 울산화력 5호기에서 매몰자 구조 작업을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막혀 있었죠. 이틀 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30m 정도 간격으로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에 대한 발파 진행이 오늘 완료되었습니다. 낮 12시에 이제 높이 63m 정도 되는 2개 동을 이제 폭파했는데요. 현재 나머지 양쪽 2개 위치에 있는 이 구조물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붕괴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 수습 과정 그리고 수색 과정이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12시에 진행이 된 이후로 실제로는 이제 오후 3시 40분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제 수색 구조 활동을 재개했다라고 소식을 전해왔고요. 이틀 동안 중단됐던 수색 활동을 진행해서 현재까지 이제 4명을 더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 2명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지역을 먼저 수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생존 여부는 짐작할 수가 없군요, 지금. 2분 같은 경우는 사망으로 추정되긴 하는데 현재 나머지 실종자 2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